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 2차 2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2차 1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적인, 실무 이론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았고, 암기할 부분, 숙지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2과목은요, 이 2차 1과목에 있는 실무 이론편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손해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요,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렇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빠르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1과목에서는요, 우리 이론서 뒤에 있는 부록편이 있습니다. 그 부록편을요, 하지 않았지만은 2차 2과목에서는요, 부록편에 나와 있는 별표 1부터 별표 9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법령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2과목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록편에 나와 있는 용어 해설 부분은요,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것은요, 2차 1과목 제1장의 편지에서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용어 정리는요, 2차 2과목에 있는 제3장의 가축재해보험에서 용어는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는 설명을 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1장 들어갑니다. 제1장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관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보이면서 2차 2과목도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5번까지는 단답형으로 답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약 5점으로 주어지죠. 그러면은 16번부터 20번까지는요, 서술형으로 해서 문제를 직접 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면 11번부터 15번 안에 단답형에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봐봅시다. 손해평가의 개요입니다.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첫 번째 그럽니다.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손해평가는 보험에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직접 실무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파악하여 피해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을 말하겠죠. 그러면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을 구하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겠죠.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갖는 중요한 의미 그랬습니다. 아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피해 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랬죠.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평가 결과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죠.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손해평가를 하는 그 절차, 그 과정을 보면서 그걸 구해내서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 결과대요. 보험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를 했는데 손해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우리 7일 이내에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보험 사업자는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손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조사를 명령을 하는 거죠. 손해평가 결과는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달라 보험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평가 자체는 물론 문제는 물론이고 농업재보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재보험 사업자는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그러면 이 업무 방법서가 바로 농구몬에서 나온 이론서입니다. 이 이론서를 가지고 시험 출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업무 방법서 또는 이론서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 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의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지역은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이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인상입니다. 인상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할증도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 이 소리죠. 재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받지 않는 지역의 보험가입자 보험료는 인하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하는 비율이 있었죠. 대부분 보면 10%에서 우리가 농업 재보험은요. 재보험에서는 가축 재보험 말고요. 주로 10%형을 선택할 경우 15%형을 선택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2, 3, 40%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콜리하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3%하고 5%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주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은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가입자의 보험 기피를 초래하고 보험가입 기피를 초래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이 곤란해지게 되어 농업재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통계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업무 중요성. 첫 번째 그럽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 손해평가는 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농업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업무 중요성에서 그렇게 5가지만 쓰시오, 3가지만 쓰시오 했을 때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업무 중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평가.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가입자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와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험료율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보험자의 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이룰 수 있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성 보상입니다. 정당한 정당한 보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선의의 계약자 보험입니다. 보험의 원칙은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 사람이 각자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로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1위는 만인을 위하여 이 소리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겠죠. 보험 가입자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수 선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정확한 손해평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보험사업의 건전화도 있습니다. 부당보험의 증가는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더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 보험 여건은 더 악화되어 결국은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더라 이 소리죠.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장기로 보험가입자, 재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농업재보험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는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겠죠. 손해평가의 체계를 봐봅니다. 관련 법령을 봐봅시다. 첫 번째 농업재해보험법 갑니다. 두 번째 시행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등 관련 근거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손해평가 전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서 손해평가에 대한 규정 5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되겠죠. 손해평가, 인력에 관한 거, 요령에 따른 공정과 객관적인 손해평가, 교차 손해평가, 손해평가 요령고시, 손해평가인의 교육,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유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평가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합니다. 여기 손해평가사는 또 손해사정사는 그랬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1과목에도 약간 읊었던 내용입니다. 재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통일시 군구 내에 교차 손해평가 그랬습니다. 교차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교차 손해평가 절차 방법 때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평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고 자격 요건, 정기교육,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등 손해평가 실무 교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의 주체를 봐봅시다. 그랬을 때 손해평가의 주체는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실질적으로 주체는 재보험사업자들아 이 소리입니다. 재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자성자에게 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 모집 및 수행평가 등 재보험 업무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에 의하여 정한 보험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농업재보험법 그랬죠. 그래서 농업재보험법에 의해서 그리고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나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럽니다. 산림조합법 그랬습니다. 세 번째 수산업협동조합법 그럽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농업재보험 관련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그랬습니다. 민법에서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조사자의 유형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자의 유형은 첫 번째 손해평가인 그럽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손해평가사 그럽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그럽니다. 손해사정사 그랬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 보조인 그랬습니다.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평가 과정이 나옵니다. 별표하십시오. 이거 하나 봐두세요.
손해평가는 보험가입자,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은요, 누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통지입니다. 그러면은 보험사업자는요, 사고 발생 보고를 전산 입력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재해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결과를 또 전산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 번에 현지 조사 및 검증 조사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필요시에만 합니다. 여기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봐두세요. 사고 발생 통지 그랬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입한 대리점 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그랬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산 입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기상청 자료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대리점 등은 계약자의 사고 접수 내용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접수 대장 기록하여 이를 지책 없이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손해평가반의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별표 하십시오. 손해평가반 구성을 먼저 한 다음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생육시기, 분목, 제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손해평가반은요, 조사자 1인 그랬습니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입니다. 5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인입니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자 등 1인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죠.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 요령이 나옵니다. 이제 평가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했을 때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평가에 대하여 거기에서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 조항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하나 봐서 손해평가에 대하여 해당자를 손해평가반에 구성해 배제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평가인으로서 제의를 합니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도 안 됩니다. 직접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검증조사 및 재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검증조사 및 재조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봐두세요. 써라고 나오면은 또 맞춰내야겠죠. 현지조사 실시 그랬습니다. 현지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배당받은 농지하고 가손에 대해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현지 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랬습니다.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 그랬습니다. 또는 과수원은요, 과수원별 그럽니다. 농업시설물은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 단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 단위 또는 한단지 단위 그랬습니다. 가축은요, 개별 가축별 그랬습니다. 담벌은요, 벌통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라함 했을 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2차 1과목에서 농지의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더라 그랬어요. 농지라 하면은 하나의 보험가입에 해당한 토지로 필지 지분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방풍림이나 돌담, 도로 그럽니다. 농노는 제입니다.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것 겁니다. 논두렁도 해당됩니다. 돌담, 방풍림, 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또는 논두렁 그럽니다.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농지의 개념 받으셔야겠죠. 현지 조사 결과 조사를 입력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현지 조사를 검증 조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봐봅시다. 현지 조사 및 검증 조사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자가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 등은 현지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해평가반은 현지 조사를 검증 조사할 수 있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업자입니다.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검증조사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발생한 경우 정정한다 그랬습니다. 조사 내용을 첫 번째 여기에도 보면은요 제11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현저한 그랬습니다.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조사,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는 검증조사가 불가피하여 손해평가 결과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현지조사 내용 그럽니다. 이제 제3절에 나와 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또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규모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지조사가 중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현지조사. 품목별로 정해진 손해평가 요령에 의해서 손해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특성이 다르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손해평가 방법도 다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보험 상품의 내용에 따라 손해평가 방법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손해평가 절차와 내용은 이후 각 부분의 설명내용 여기서는 개괄적인 손해평가 연지조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조사의 구분 그랬습니다. 별표하십시오. EX 그랬습니다. 이게 다음 손해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는 다양하다. 조사 단계에 따라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다시 그랬습니다. 요것은 시기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럽니다.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조사 범위에 따라서는요. 범위에 따라서는 전수조사, 표본조사로 나눠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표에서는요 수량 요소조사도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본조사 그랬습니다. 조사 같은 종류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본조사는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보험 목적물에 대해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본조사, 재조사 그랬습니다. 재조사는 본조사가 실시된 조사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를 재조사 그럽니다. 그러면 재조사는 계약자가 손해평가본은 손해평가에 대해서 불복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는 누구한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조사, 재조사 여기에도 정의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쓰시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조사는요 재보험 사업자가 거기에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그랬죠.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다 이 소리입니다. 조사범에 따라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물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 소리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추출해서 조사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손해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보험사자가 통계 이렇게 산정한 조사 표본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조사했을 때 범위에 따라서 거기에서 취할 가장 먼저 검증 여기에서 앞에서 1과목에서 했죠. 표편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무슨 조사 그랬습니다. 전주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소조사에 했다 그랬죠. 수량 요소조사. 그 순서로 취한다 그런 것도 있었죠. 현지조사의 종류입니다. 이제 손해평가는 동일한 분말로 보장내용 보험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생육기간 전체 기간 각 단계별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수사종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과수사종입니다. 두 번째 손해 발생 시에만 조사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가수사종 예의 품목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논작물과 밭작물, 온해시설물도
보장 대상 위험의 범위가 종합적이냐 특정적이냐 한정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위험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래 사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사과, 배, 당감, 떫은감 그랬죠. 그 경우에도 적과 전과 적과 후 그럽니다. 적과 전은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죠. 그런데 적과 후에는요, 태풍, 강풍, 그리고 우박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구분 여기 봐봅시다. 품목별 연지조사 종류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세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랬습니다. 상품은요, 뭐뭐가 돼요? 품목은요, 대상품 사과, 배, 당감, 떫은감에서 과수 사정입니다. 적과전 손해조사 그랬습니다. 적과전 손해자 피해사실 확인조사 그럽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그랬죠. 그러면은 적과 후 조사는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자, 적과 후 손해조사, 적과전 손해조사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랬을 때 피해사실 확인조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유가, 타박률, 낙엽률, 나무피해, 미보상 비율을 한다 이 소리죠. 적과 후 손해조사는요, 낙과 피해조사 그럽니다. 여기에서 당감, 떫은감, 낙엽률 포함 그랬죠. 착과 피해조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착과. 그러면은 재해에 따라 확인사항은 다른 그랬습니다. 적과전 손해조사 그랬죠. 고사나무 조사, 나무 특약에 가입한 건에 한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재해에 따라 조사 종류가 다름가 있습니다. 역시 고사나무 조사 특약을 나무 손해 특약을 가입한 건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잘 봐요. 적과전 손해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그랬죠. 확인사항 4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적과 후 손해조사는요, 당감, 떫은감, 낙엽률 포함 그랬죠.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낙과 착과 피해 조사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종합위험 과수작물들입니다. 종합위험 과수작물입니다. 이제 먼저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경작불능 조사만 하는 것은요, 복분자밖에 없습니다.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 것은 과수 중에서 복분자, 그리고 과실손해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실손해조사는 뭐만 있다? 오디하고 감귤 2개 품목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위험 과수에 손해조사 종류했을 때 복분자는요, 경작불능 조사 하나만 써야겠죠. 오디 감귤류는요, 과실손해조사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럽니다.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특정위험 과실손해 그럽니다. 그러면은 복분자는요, 무화과는요, 거기에서 수확 개시 전이 나오고 수확 개시 후가 나옵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요, 종합위험에 대해서 손해조사를 합니다. 종합재해. 그런데 수확 개시 후 그럽니다. 6월 1일 후, 8월 1일 후는요, 태풍, 강풍, 우박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해만 조사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여기 포도, 수입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무화과, 유자, 감귤, 온주밀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감귤류, 망감류가 됩니다. 망감류,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유자는요, 착과 수조사, 과중조사, 착과 피해조사, 낙과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포도, 복숭아, 자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귤류 중에서 온주밀감류 그럽니다. 온주밀감류, 망감류가 아니고, 그리고 유자 그럽니다. 그런데 참나래, 매실, 무화과, 살구 그럽니다. 여기에서 더해가지고요. 그거 여기는 온주밀감류입니다. 고사나무조사,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음 중 종합위원회에서 1과목에 했었지 않습니까?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과실 품목을 쓰시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과수 종합위험에 대해서 꼭 조사 내용, 조사 그렇습니다. 종류를 꼭 봐두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정 위험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인삼 한 작물밖에 없습니다. 인삼은요,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삼은 수확량, 작물에 대해서 조사, 수확량 조사입니다. 그 예의 논밭작물은 여러분들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뵙습니다.